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에 인터넷 선을 깔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단순한 불가능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을 따져 우회한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집어넣어도 꼭대기 위로 물이 2000m나 더 남는 압도적 깊이. 수압 하나가 아니라 포설 장력, 급경사, 지진 위험, 수리 난도가 함께 문제입니다. 오늘은 마리아나 최신부를 피하는 노선 설계의 기준을 공개합니다. 11,000m 최신부는 안정적인 포설과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극한 환경입니다. 왜 가장 짧은 직선보다 안정적이고 수리 가능한 경로를 고를까요? 그리고 왜 필리핀해의 케이블들은 기묘한 S자로 굽어 가야만 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위험과 공학적 겸손의 사투. 마리아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케이블 강도보다 전체 노선의 안전성과 수리성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회수할 수 없는 데이터의 무덤의 실체. 이 성격을 건드리는 순간 대륙간 인터넷은 그 즉시 붕괴됩니다. 수천 년의 기록도 중력의 법칙 앞에서는 가벼운 먼지에 불과합니다. 초심에 지형이 노선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23화 마리아나 해구를 피하는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약 11,000배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인 부르즈 할리파를 13개나 쌓아야 도달할 수 있는 깊이죠. 마리아나 최신부의 압력은 해수면 대기압의 약 100배입니다. 하지만 해저 케이블 엔지니어들에게 수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중력입니다. 배 위에서 11km 길이의 케이블을 수직으로 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매달린 케이블의 수중 무게가 늘어 포설 장력이 커집니다. 자중하중은 중요한 설계 요소지만 노선 우회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케이블은 장력 한계 안에서 포설되며 선박은 속도와 장력을 계속 제어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정복한 게 아니라 바다의 허락을 받은 곳에만 선을 깔 수 있습니다. 이제 급경사와 지진 위험을 피해 노선을 고르는 기준을 봅니다. 거리가 늘어도 급경사와 지진 위험을 줄이는 경제적 공학적 이유. 기술은 맞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필리핀해의 복잡한 지형 뒤에 숨은 노선 설계 기준을 공개합니다. 국가가 약속해 피하는 금지 구역이 아니라 지형과 경제성을 따진 결과입니다. 이제 초심에 지형과 포설 장력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베레스트를 굽어보는 시면의 위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인류의 가장 겸손한 토목 공사 현장으로 가시죠. 누가 우리의 신경망을 보호하는가? 그 질문의 답이 이 막에서 펼쳐집니다. 인류 문명의 목줄을 쥔 자연의 법칙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해구 최신부는 고장 지점을 찾고 끌어올리는 작업도 매우 어렵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심과 지형이 깊을수록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수리선이 내릴 수 있는 갈고리의 길이와 강도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시면에 깔린 케이블은 한번 망가지면 영원히 버려지는 일회용이 됩니다. 가장 짧은 경로보다 안정적이고 수리 가능한 경로를 택합니다. 필리핀해를 지나는 대부분의 케이블이 대만과 괌을 거쳐 디귿디자로 휘어가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로 낭비가 아니라 인류가 도달한 가장 영리한 안보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이 우회 노선조차 지진과 해저 산사태라는 또 다른 적을 마주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연 1초의 넷플릭스 뒤에는 이런 물리적 한계와의 타협이 있었던 거야. 정보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프라의 유지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현대 문명의 신경망은
이제 지구의 가장 깊은 곳을 존중하며 그 길을 냅니다. 우리는 이제 빛을 옮기는 것보다 중력을 이겨내는데 더 많은 강철을 씁니다. 심해의 혈맥은 이제 인류의 오만이 아닌 자연의 지혜를 따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기술과 권력의 하모니를 산막에서 정리합니다. 마리아나 해구 우회는 지형 조사와 위험 평가의 결과입니다. 수천 미터 높이의 해산 시마운트, 사이를 누비며 가장 완만한 경사를 찾아내는 집요함. 작은 경사 판단 오류도 케이블의 미끄러짐과 단선 위험을 키웁니다. 공학은 자연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연의 빈틈을 파고드는 지혜입니다. 10,000m의 심연은 초심의 노선 설계가 고려할 여러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초심의 노선에서 또 다른 자연재해 위험을 살펴봅니다. 자연의 깊이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욕망이 부른 또 다른 전쟁터. 우리가 매일 쓰는 무선 인터넷의 유선적 실체,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중력은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내는 기준입니다. 자, 이제 지옥의 문턱을 보내주고 하늘을 덮은 스타링크를 만나러 가볼까요? 마리아나 해구는 법적 금지구역이 아니라 어려운 초심의 지형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잠기고도 2km나 더 깊은 11,100 심연. 하지만 이곳엔 단 하나의 인터넷 선도 깔려있지 않습니다. 자중 하중은 한 요소이며 급경사, 지진 수리성도 함께 따집니다. 케이블이 단순히 자기 무게로 툭 끊어진다는 설명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자연과 공학의 위대한 타협 전략. 우리가 누리는 연결은 이토록 거대한 심연을 피해 돌아온 결과입니다. 초심해를 피하는 노선 설계의 실제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험과 비용을 계산한 노선 설계가 국제 연결을 지킵니다. 우회 거리는 지형과 목적지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법칙을 무시했다면 우리 인터넷은 매일같이 마비되었을 겁니다. 본능의 파괴를 기술의 지혜로 이겨낸 인류의 놀라운 적응기. 핵심은 가장 짧은 길보다 안정적이고 수리 가능한 길을 고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바닥에선 이 보이지 않는 우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000mm로 최신부를 피하는 여러 설계 기준, 이제 아셨나요? 이제 포설 장력과 해저 지형이 노선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중 케이블 무게와 포설 장력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8,000m라는 보편적 절단 임계점은 없으며 케이블과 장비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왜 더 가벼운 소재를 쓰지 않나요? 탄소 섬유는 안 되나요? 케이블 외장과 재료 선택은 수심 장력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소재 대신 무조건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추가 거리는 선택한 경로에 따라 달라지며 수천 킬로미터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조금 잃더라도 연결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우회는 지연을 늘릴 수 있지만 안전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해저산맥 능선을 탄다는 일반 공법보다 상세 해저 지형 조사가 핵심입니다. 정교한 3D 지형 분석을 통해 1m의 오차도 없이 길을 내는 장인 정신. 단 한 번의 경사 실수로 수조원의 프로젝트를 잃지 않기 위한 집요함. 우리가 몰랐던 인터넷의 진짜 지형, 그 실체가 공개됩니다. 중력보다 더 차가운 해저 통신 기술의 도전이 충돌하는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지옥의 문턱을 뒤로하고 진짜 위성과의 전쟁을 추격하러 갑니다. 마리아나 해구에서 케이블이 스스로 끊어진다는 설명은 사실일까요? 깊은 수심은 장력을 키우지만 자기 무게만으로 반드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중하중은 여러 설계 변수 중 하나입니다. 노선은 급경사와 지진, 수리 난도를 줄이도록 우회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자본으로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밀한 해저 지형 조사와 장력 관리가 초심에
포설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연결 뒤에는 이런 공학적 겸손함이 숨어 있습니다. 최신부 우회는 안전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노선 설계는 지형 조사와 장력 관리, 수리 접근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심연으로부터 인터넷을 지켜낸 인류의 집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0.1초의 기적은 해저통신 기술이 도달한 최고의 적응 전략입니다.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도 위대한 방패, 지혜, 안정적인 우회가 장거리 통신의 보건력을 높입니다. 지옥의 문턱을 이긴 인간의 지혜,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불가능의 성역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을 따지는 극한 지형입니다. 우리는 왜 최신부를 피하는지 설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자연과의 사투를 넘어 우주와의 경쟁으로 확장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하늘을 덮으며 해저 케이블의 시대가 끝날 거라 말하죠. 왜 우리는 10mm 깊은 바다와 씨름하며 여전히 선을 깔고 있을까요? 이제 해저 통신 기술은 바다 밑의 중력과 하늘 위의 전파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과 기술로 심해의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제 데이터의 99%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흐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에 우리는 구름 낀 날에도 4K 영상을 끊김없이 봅니다. 이제 초심의 노선 설계에서 위성 케이블의 역할 비교로 넘어갑니다. 수조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 바다 및 지형을 다시 그립니다. 국제 데이터 99% 이상을 맞는 케이블과 오지를 잇는 위성의 역할을 봅니다. 해저 통신 기술이 자연과 우주 앞에 가장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그 압도적 순간들. 이제 우리는 시면의 공포를 뒤로하고 우주 통신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만납니다. 국제 데이터의 99% 이상이 해저 케이블로 흐르는 이유를 아시나요? 자, 이제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둘러싼 바다와 우주의 최종 승부를 공개합니다. 마리아나 해구 최신부를 케이블이 피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에베레스트가 잠기고도 남는 1.1m의 깊이, 이곳에 선을 깔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수심의 장력과 급경사, 지진 위험, 수리 난도가 함께 작용합니다. 인류는 가장 짧은 길보다 안정적이고 수리 가능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바다 밖에서 들려오는 위성 통신의 환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심해와 우주의 인프라 패권 전쟁.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연결 뒤에는 이런 처절한 물리 법칙과의 사투가 있죠. 안정적인 우회 노선은 장기 운용과 수리 가능성을 함께 확보합니다. 중력을 이긴 해저 통신 기술, 그 위대한 집념의 역사, 노선을 조사하고 설계한 기술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도 위대한 전진, 수조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우회 전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이 위대한 토목공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륙 너머와 소통하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초심해를 피해 안정적인 경로를 고르는 설계가 우리의 연결을 지킵니다. 인류는 이제 마리아나 해구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우회로를 닦았습니다. 초심해를 우회하는 설계가 국제 연결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늘에선 또 다른 혁명이 들려옵니다. 중력의 사투가 멈춘 자리에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의 그물이 나타납니다. 해저 케이블의 시대는 끝났다. 위성 통신이 던진 도발적인 선언. 이제 우리는 시면의 전쟁을 떠나 인류 미래의 주도권이 부딪히는 하늘을 만납니다. 국제 데이터 99% 이상을 맞는 바다와 오지를 연결하는 우주의 역할 분담. 돈의 흐름보다 정보의 밀도가 우선되는 현대 문명의 새로운 전장. 우리가 누리는
0.1초의 기적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민낯. 제4차 산업혁명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들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국제통신망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노력을 함께 확인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와 해저 케이블의 최종 승부를 다룹니다. 위성망이 커져도 왜 국제 데이터의 99% 이상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할까요? 위성은 오지와 비상통신을, 케이블은 대륙 간 대용량 전송을 맡습니다. 다음 편, 스타링크 비어스 케이블 99% 이상의 벽으로 이어집니다.